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3년 5개월 정도 네, 은평구를 이끌고 오셨는데 네, 그동안 일단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 네. 부터 한번 꼽아 보십시오. 네. 대표적인 거는 제일 기뻤던 거는 저희가 3년 동안 노력해서 한 결과물인데 네. 전임 청장하고 같이 이제 연결된 사업이기도 하죠. 네. 그 한국문학관에 유치된 거예요. 한국문학관이라는 국책기관이 저희한테 유치된 것 가장 기쁘고, 그리고 제가 그 시의원 시절부터 계속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은평 성모병원이거든요. 네.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는 그때 됐지만 이제 완공이 돼서 개원하기까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GTX A가 착공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예술인 마을도 저희가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빙상장, 그 다음에 지금 럭비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컨텐츠들이 쭉 지금 들어올 수 있었던 게 기쁘고, 또 서부선 민자 적격성 심사 그게 또 이제 통과되고, 그 이외에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 그 수색, 광명, 고속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 은평선이 생긴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은평이란 도시 자체가 이제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선순환 구조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평이란 도시의 문화를 입히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시설들이 이제 완공이 되는 것들이 2024년도에 거의 많이 완공이 돼요. 시작한 일들이.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자마자 이제 역점 사업을 했던 게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있고, 그리고 2024년 되면 김포 매립지에 매립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해 나가고 2024년도에 그것도 완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하나하나를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난번 인터뷰 때 도시의 문화 입히는 것이 은평의 미래 먹거리. 네. 이제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평은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네. 베드타운이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가 경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를 넣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은평이란 도시 자체가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조금씩은 이제 파편화돼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모으는 작업들을 좀 하는 거고, 또 새로운 문화 시설들을 지금 넣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그 DMC에 그 상표 본사가 들어오고, 그 옥상에 저희가 그러니까 전망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롯데가 들어오고, 거기에 발맞춰서 앞에 공간에 그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 들어올 때는 다 전체적으로 500개를 행복주택 들어온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나머지 반만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반은 문화시설로 좀 내달라. 문화공간을 내달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연계돼서 3표, 그 다음에 앞에 롯데, 그다음에 행복주택 앞에 공간을 내어서 그 공간이 이제 K-팝 공연장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통 다문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은평의 다문화 박물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는데, 보통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자기 나라에 무엇이 이 나라에 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은평의 다문화 박물관을 이제 삼표 본사의 기부 체납한 공간에다가 저희가 그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공항철도가 있어서, 또 은평하고 그 지금 김포나 아니면 인천하고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서울로 진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정거장 내지 뭐 그 한 30분 내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외국 그 자기 손님이 왔을 때 와서 자기 나라에 대한민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문화 박물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광천에 저희가 미디어 센터를 25일 날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다리마다 변화를 갖게 돼요. 불광천에. 그래서 불광천 변으로 해서 지금 홍대 앞이라든가 신촌에 있던 상가들이라든가 그런 그 유명한 커피숍이라든가 예쁜 공간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곳에서 상가를 하셨던 상인분들이 이 불광천 변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페들. 네, 카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홍대 앞이나 신촌도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싼 곳으로 옮겨오자 그렇죠. 해서 옮겨오는데 저희 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그 건물주들하고 MOU도 맺어가면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구청에서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불광천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골목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광천변과 더불어서 저희가 문학의 길이라고 해서 이게 숭실고등학교 학교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편백나무숲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골목을 지금 살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목까지 다 퍼져야지 이게 금방 무너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골목 경제가 살아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지금 혁신파크 문제예요. 혁신파크에 저희가 시립대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불광동, 그다음에 연신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곳에 GTX-A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4년에 완공이거든요. 24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거에 저기 주민들께도 제가 그 연신내 상점가 굉장히 요즘 핫하고 또 IT 우리가 은평의 홍보대사로 지금 모셨어요. IT라고 안무가 우리 대표님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요즘 이게 GTX-A가 완공이 되면 실상 강남까지 거리가 15분에서 20분이면 강남까지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상권이라든가 기타 문화적인 컨텐츠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으면 다 상권을 뺏기게 된다. 그렇죠. 강남이라든가 뭐 경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킨텍스라든가 많이 또 그쪽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은평구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연신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 문화 콘텐츠를 넣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진관 포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 포럼 하면 다보스 포럼이 있듯이 그 문화 포럼 하면 진관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회를 발족을 했어요. 예. 아시다시피 진관사 자체가 옛날 2조 500년 동안 현충원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사찰 음식이 또 있고 한옥이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한문화 체험관들이 좀 저희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관동으로 지금 오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쭉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평이란 도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과 그 다음에 지금 편백이 있어요. 편백나무가 불광천 뒤에 편백나무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북한산 자락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면서 미래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시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완공이 보통 24년도, 4, 5년에 지금 완공이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 순환 이거 전부 숙제잖아요. 과제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강력 자원 순환 센터 건립, 은평 그림 모아동 알려진 내용도 많은데요. 이 진행 사항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김포에 이제 매립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광역 체제로 안 돼 있는 게 25개 구청 중에 금천구하고 은평구만 광역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정도를 김포 매립지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제 전임청장이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MO를 맺어놨는데 그게 서대문에서는 음식물 마포에서는 소각, 저희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양쪽의 구는 이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은평만 그 시설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미 이제 텃밭기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2024년에 그게 완공이 되고요. 그런데 재활용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깨끗한 재활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가 150톤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재활용이 요즘은 수출을 옛날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을 했고 또 일본에서는 그 옷 만든 거 이런 것들을 뭐 신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외국에서도 지금 수출 문제 그 기업들에서도 재활용품을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게 그 골목마다 그동안 쓰레기가 버려진 곳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거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러니까 통을 저희가 8개로 이제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이라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산 교육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이제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산 교육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던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만약에 안 나왔던 그거 왜 안 나올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골목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못하지만 부침개 같은 것도 붙여 나오고 요구르트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일대의 골목 문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리수거한 것들을 저희가 그 블랙야크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이걸 직매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직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걷어서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저희가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보는 거고 또 매각함으로 해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모아모아 사업은 저희가 정말 지금 우리의 모델이 지금 굉장히 다른 곳에서 굉장히 롤 모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과 초중고 교육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작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택시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데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광진이라든가 광진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임산부들이나 아이들이 병원을 자주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이게 이제 겁나기도 하고 본인 직접 운전하거나 뭐 남편분이나 다른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택시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새 차를 사서 저희가 그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택시를 10번을 바우처를 하는 거예요. 10번을 무료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지금 사업인 거죠. 병원을 무료로 가서 모셔오는 사업인 거고 임산부와 24개월 아이까지 저희 가능한데 첫 번째는 저희가 4대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3,000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 보고 지금은 11,000명 정도가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11,000명 정도가 회원이 돼서 우리 가입을 해서 지금 그 바우처를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은평구에서 가장 그래도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아이맘 택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산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 병원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첫 해에는 은평구만 했었는데 은평구 관내만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체의 관내를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전국에서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구립 어린이집을 보통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구립 어린이집 40개 정도였는데 지금 80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90개를 넘게 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기 좋은 곳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평구가 대통령상을 2회 연속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이에요. 은평구의 도서관이 이제 큰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8개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7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이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다른 이제 도서관이 대통령상을 받아서 저희가 도서관 평가에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올해는 특히 장관상을 또 2개를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고 장관상도 2개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은평구 토박이로서 구의원, 시의원 거쳐서 구청장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은평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네. 이런 경력들이 구청장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그 만 4년이 지금 가까워오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경력들이 실제적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구청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 경력들이 제가 볼 때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원부터 기초원 2번, 광역 2번 하고 해서 그게 이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네트워크 굉장히 이제 제가 문화나 도시관리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나 도시 이런 부분들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의원일 때는 그냥 그 지적하고 뭐 대안 내고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났지만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책임감이 굉장히 또 어깨를 짓눌러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결제할 때만 해도 그렇고 또 이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 이 낭비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정말 이 행정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겁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시의원 하면서 현장을 또 많이 그때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것들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오히려 직원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면 제가 뭐 지적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저는 20년 정도 이제 정치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행정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의원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로 제가 그때는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때가 좀 있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실행되도록 같이 이제 노력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올해 10년사에서 안일함을 배격하고 구정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네. 이게 전부 다 바삭 긴장하고 올 한 해를 보냈지 않나.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게 그 해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 힘든 일인데 뭔가 전환을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하고 계시는데 성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구정 전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이겨나가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그 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자체도 본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또 그동안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배격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미래를 꿈꾸고 은평은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꿈꿔가면서 좀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되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평구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은평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한 100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크고 작은 개발들이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요번에 3080이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공되는 게 거의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건축물, 한국문학관도 그다음에 예술인 마을도 그다음에 빙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이 많은 것들이 2024, 5년에 완공되는 것들이 많고요. 또 도로망도 완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게 이제 완공이 됐을 때 패러다임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평이라는 도시가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는 게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